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딱 여기 보면 예. 아이고 이거 딱한 정보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어.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네네.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그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메리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예,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예,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예,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있죠.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업 의견 부탁드린다고 에스크림 있습니다. 에스크림. 예, 두 남자 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질하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네. 한 편당 500원이 뭐야? 이게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시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시장이 미국 시장이 또 혼재였잖아요. 네네. 뭐 밀린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타이밍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약간 거의 움직임이 없는. 네네. 물론 종목별로 보면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움직임이 없는 그런 시장인데요. 지금 2시간 동안 흐른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게서? 네, 시장 상황에 대한 쪽 일단은 뭐 거래소 코스닥 모두 강보합 출발이 됐고 지금 상황은 전부 다 이제 플러스에 대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 매수가 재개가 됐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다시 외국인들 1,000억 정도 매도가 다시 나오고 어저께는 뭐 동바제인가 그것 때문에 그러죠? 네네. 그런 거죠? 그 18억 정도에 대한 매수가 코스닥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다 양호한 시장 상황 자체가 좀 양호한 그런 흐름입니다. 뭐 특별하게 뭐 급락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형태로 전개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고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조정 있었습니다. 뭐 해외 시장도
뭐 약보합 정도의 마감이 됐기 때문에 네. 오늘 뭐 금요일장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쪽은 좀 양호하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주 초반과는 사뭇 다르게 네네. 어제 좀 이제 산타랠리를 기대해봐야 또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것밖에 올라갔더니 좀 쉬는 것도 있지만 네네. 어저께 시장 상황 저는 똑같다고 네네. 이어지고 보고 있어요. 네네. 어저께 저희도 여기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네. 어저께 이제 전기 자동차 얘기 많이 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LG하고 얘기하면서 LG 그룹 네. 잠깐 얘기했는데 어저께는 전기차가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LG 그룹이 다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LG 생활건강이 이제 저는 화장품에 아모레를 지키고 이제 탑피라고 그랬잖아요. 한 2달 전부터.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황제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그 정도가 좀 이슈거리가 있었고요. 종목별로 보면 이제 신세계 인터널가 좀 올라가는가? 네. 어떻게 올라가는데 오늘 좀 쉬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요. 역시 사람이 출장도 가고 머리를 맑게 하면 타는 네. 도와주는 게 있다. 네. 제가 요새 기운법이 좀 돌아요. 아, 기운법이? 진짜 못 느껴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SM 얘기하고 그럴 때, 네네. YG 얘기할 때 저는 출곧 FNC 얘기했잖아. 네네. 좀 봐줬어, 오늘? 오늘 좀 봤어? 못 봤습니다. 오늘도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라니까? 주도 업종이 됐네요. 솔직히 주도주까지는 아니죠. 네, 주도주.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어저께도 전 느꼈어요. 왜냐면, 어저께 말이에요. 뉴스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저께 뉴스였죠. 어제 아침에 나온 것 중에. 보셨을 거예요. 네. 특히 SM에 관심 있으신 건 보셨을 텐데요. SM이 텐센트와 더불어서 프로그램 제작해서 납품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기억나요? 그런 네네. 뉴스 본 거? 네. 전 그걸 보고 나서, 야, 그게 아니지. 그거 하면 연예 프로를 하겠다는데 연예 프로 나가면 우리 윤호님이랑, 우리 키 큰 형님들, 네. 주석진 형 이렇게 안 나가면 되겠니? 이런 생각을 했거든. SM에는 그 밑에 자회사가 있죠. 있죠. 네네. 있는데 유재석은 없잖니. 네네. 지석진님은 없잖니. 네네. 지석진도 이제 님이 붙어야 되거든. 네네. 그리고 전 그런 생각 진짜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올라가는데요. 오늘 보니까 그 뉴스까지 보고 나서 빵 터졌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제 얘기가 아니에요. SM의 누군지 난 모르겠는데 오늘 어떤 신문에 매일경제인가 한국경제신문에 기사를 보면 SM 대통령 쓰는데 아이돌 군입대?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 네, 아이돌 군입대. 네, 그게 악재라고 하더라고. 악재죠. 최강창민하고 그 슈퍼주니어 최시현이 입대했습니다. 그게 아직도 안 갔어? 네. 아직도 안 갔어요? 어제 얘는? 갔죠. 어? 어제. 예. 야, 좀 미치겠네, 걔네들. 근데, 네.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근데 연예인들 있죠. 우리 연예 프로, 우리 그 개그맨들 해갖고, 우리, 윤우님 밑에 있는 애들. 네. 군대 안 가는 있니? 군대 안 간 애가 없죠. 없죠. 네. 다 갔다 온 애들이죠. 갔다 왔죠. 그래서 최소한 걔네들은 뭐 아이돌 갖고 애들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오시니까 이런 얘기하면, 이양용이는 왜 햇소리 하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래요. 진짜 FNC멘트가, 이거 다, 저는 요새 특징이 우리 이 교수가 얘기한 거. 그 논리로. 따먹는 거잖아. 흘린 거 따먹는 거. 그 논리로 말하면, 아직 GD도 안 갔고. 누구? GD도 안 갔고, 빅뱅 아무도 안 갔고. 아무도 안 갔어? 예, 아무도 안 갔고. 걔네들 안 가나? 가야죠. 네. 걔네들 고등학교 나왔어? 고등학교 다 나왔죠. 진짜요? 예. 그 고등학교 요즘에는 그거도 상관없이 가요. 아니죠. 중학교만 나오면 안 갈 거리 아직요. 그런가요?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네.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적어서, 피디님 혹시 아세요? 중학교만 나오면 군대 가는지? 예. 근데 예전에 갖고, 저기 누구예요? 예전에 서태지 아이들. 네. 걔는 군대 안 갔잖아요. 네네. 중학교만 나온 게 많고. 예전에 보면, 누구죠? 축구선수. 네. 연기가 있는 친구. 그래갖고 예전에 한때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하고 중퇴로 해갖고 바로 프로들 많많이 간 적이 있어요. 네. 군대 문제 때문에. 네. 그게 금지돼갖고 요즘은 중학생 중졸록이 안 되거든요. 제가 네. 알기에는. 엄청, 거기 영국에 가 있는 지금 엄청 잘하는, 얼마 전에 다쳤다가 지금 몸을 회복하는 애 있는데, 이청용도 중졸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군대를 안 가잖아요. 진짜로요. 갑자기 딴 얘기인데요. 하여튼, 시장에서 저는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 네. 모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오늘 뭐 또 특징 좀 있어요? 시작하기, 시장 특징주 전반적으로는 오늘 뭐 CJ 프레시웨이. 이게 좀 아주. 그거는 솔직히 할 말이 없어. 진출한다고 그래갖고. 그건 솔직히 할 말이 없어. 네. 제가 어저께도 봤는데, 네. 제가 괜찮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말 안 해서 욕을 바가지 먹었어, 제가. 네. 주고 훅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도 또 떨어졌는데 오늘 반등하는 거거든. 네. 그게 의미는 없죠. 나 아침부터 강하더라고, 저게. 그 다음에 네. 이제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던 현대상선이 뜬금없이. 네. 네. 프랑스 파리 테러가 나면은 네. 유엔 사무총장이 프랑스에 좀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뜬금없이 지금 북한에 갔다 오시겠다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프랑스에 파리가 테러 난데 왜 북한을 가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중졸은 방위라네요. 방위는 없잖아요. 방위 모르겠어요. 뭐 딴 게 군대 갔다 온 지 하도 오래돼서. 어떤 분은 이렇게 쓰는 이창용은 초졸이라고. 근데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알기엔 이창용은 하여튼 군대를 안 갔어요. 아니 군대를 못 갔어요. 네네. 중졸이고 제가 그건 알아요. 그래갖고 FC 서울에 들어갔거든요 그때요. 네? 그래요. 그때 한 상장 많은 수가 그렇게 먼저 프로로 입단해버렸어요. 군대 문제 때문에. 네. 근데 그때 군대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끝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말라, 고등학교를 끊임없이 제가는 FC 서울이나 꼬셨는데 끝까지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갔던 애가 계죠. 그게 누구야? 그 엄청 잘하던 애 있잖아. 나이가 들으니까 축구 선수 이름이 어저께 그 약속 있어갖고 밥 먹고 집에 저녁에 가서 텔레비전 딱 틀었더니 집에 기억이 안 나? 집이 기억 안 나? 3대0으로 지고 있더라고 야구가. 그래갖고 아이 짜증나. 그냥 잠이나 자자 이러고서 딱 들어갔더니 아침 일어나고 깜짝 놀랐네요. 4대3으로 역전해가지고 이겼어. 그러니까 아까 이 방송하기 전에 주동인 전문가 나와서 엄청나게 떠드셨잖아요. 야구 얘기. 그 부인이 야구 보지 말라는데 부인 왜 봐? 주동인 전문가 나중에 만나면 부인 말씀 좀 드리라 그래. 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종목 설정입니다. 그 박주영입니다. 박주영 맞아. 박주영은 제가 알기에는 그 대구에서 어디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FC 서울에서 엄청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그 고등학교 그만두라 그랬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나왔고 대학교까지 갔었고 그래서 박주영 맞아요. 기억이 안 나요. 나이가 들으니까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번 코너 종목 설정의 주인공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자,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에서 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이제 아직까지 자꾸 뻗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다른 흐름에 대한 쪽들이 지금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모빌리티, 다른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자, 이런 그 시장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 주실 김종혁 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하기 좀 어색해. 맨날 옆에 앉아있거든요, 우리요. 방송도 가야 되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인터넷 빅3 얘기부터 해볼까요? 페이스북 이런 거? 네, 야후 페이스북, 이런 거? 그다음에 아마존, 아마존. 구글 이런 애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종목들의 밸류에이션도 논란이 솔직히 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밸류에이션 논란을 마치 비우는 것처럼 계속 상승하고 있고 주가도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오른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인터넷 산업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총화라고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아마존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죠. 아마존은 지금 2018년, 2017년까지 매년 20% 이상 성장한다라는 것이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 해 2% 성장하는데 지금 한 기업의 매출이 20% 성장한다라는 건 뭐 대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런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는 건 이익 성장이 빨라진다라는 거죠. 이익 성장이 올해를 기점으로 앞으로 계속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 시장은 더 흥분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이익 증가가 현금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업 부문별로 다 좋아지고 있죠. 클라우드 비중 얼마 안 되지만 빠른 속도로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B2C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부가 모두 다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실제로 이제 도서 사업부뿐만 아니라 미디어 쪽도 그리고 실제 B2C와 같은 이런 커머스 사업도 전반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마존의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페이스북은 살펴보시면 지금 사용자는 아시아에서 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게 모두 아시아 쪽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익을 증가시키는 쪽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뭐가 늘고 있느냐 봤더니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광고가 늘고 있고요.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이쪽도 1인 방송을 시작했죠. 페이스북도 트위터 이어서 1인 방송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유명인에게만 허가를 해주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팔로우 숫자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커머스가 나타날 가능성 그리고 향후 또 이커머스 시장으로도 확장할 가능성 또 기업 쪽에 이런 것들을 열어주기 시작한다면 B2B 서비스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플랫폼이 갖춰져 있는 이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 그리고 시장의 이제 충성도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기업 페이지의 증가, 뭐 기업 페이지 내에서의 커머셜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 그리고 그 커머셜 증가가 실제적으로는 이 구매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글은 이거 하나만 보면 되죠. 이제 알파벳으로 바뀌면서 R&D를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R&D 지금 네. 뭐 하고 있습니까? 비행기 하고 있고요. 로봇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공학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앞으로 돈 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안 되는 상황으로 또 바로 접고 있는 게 이제 구글의 행보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지금 이제 뭐 매출 이런 쪽은 탄력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 성장 동력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우리가 안드로이드라고 부르는 모바일 중심의 OS를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가장 범위가 넓게 퍼뜨린 그런 쪽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미국 인터넷 산업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늘어나고 있고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어떤 영향보다는 뭐랄까 의미라고 할까요? 어떻게 시사점? 뭐 어떻게 좀 엮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와 같은 국내 업체들은 과연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를 네. 봐야 될 텐데요.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적으로 보면 네이버가 당연히 더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는 거의 국내 독점하다시피 한 사업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되었든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준비된 한 가지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PC 상거래 시장에서 이것이 모바일 쪽으로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바일을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모바일 쪽으로의 구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요. 뭐 저도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계시는 뭐 이승환 교수께서는 아주 자주 이용하신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신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모바일 결제 같은 모바일 결제 엄청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O2O라는 게 뭡니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준다라는 것인데 이 연결해 주는 매개체가 아무래도 모바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연결해 주는 매개체 자체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이 오프라인 쪽에 400조의 매출을 다 흡수하진 못하겠지만 상당 부분 이제 흡수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뭐 타겟을 비롯한 기존의 전통적인 유통점은 계속 실적 하향하고 낮추고 이러고 있지만 아마존을 비롯한 이커머스 쪽은 오히려 목표치를 상향하고 예상보다 더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라인, 대만, 일본 이런 쪽에서는 확실하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플랫폼을 장악한 이후에 그 플랫폼에다가 무슨 사업을 얹을 거냐. 네. 그 O2O 사업이 과연 뭐가 될 거냐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카카오는 대신에 국내에만 싣고 있는 거고요. 이제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만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일부 이제 스페인 같은 일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충분히 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 얹어져서 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 그리고 이익의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네이버 사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성과가 안 나오니까 길게 보고 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카카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안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되었든 추가적인 사업이 부가적으로 얻어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첫 번째로 얻어내야 됩니다. 이거 처음에 뭐 KT가 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 뭐 중국의 경우 모두 살펴봤을 때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 결국은 1위 기업으로 독점적인 기업으로 쭉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는 이번에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쪽에 아마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투자 의견을 지금까지는 뭐 중립 이하의 의견이지만 기꺼이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또 바꿨다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특히 아까 아마존 얘기했는데 참고 좀 말씀드리면 아마존은 그 오늘 새벽 그러니까 오늘이죠. 결정적으로 다음 주에는 또 시작하는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해서 연말 쇼핑 시즌 매출 목표를 25% 상향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만큼 그 기존의 어떤 아까 타겟 말씀하신 거는 타겟이란 건 쉽게 얘기해서 뭐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이마트보다 좀 낮은 급 있죠. 좀 저가의 좀 제품, 저가 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주 싼 건 아니지만 약간 느낌은 좀 저가, 중저가류 위주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아마존 이런 거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아마존은 써보시면 알겠지만 뭐 우리나라는 별로 해당이 없는데요.
프라임이라는 서비스가 그 유료 회원이거든요. 네. 유료를 뭐 한 달에 1년에 99불을 받으면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배달해줘요. 우리나라 같으면 너무 익숙하잖아요. 배달이 다음 날 배송이 워낙 많죠. 근데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워낙 머니까. 근데 그걸 그 다음 날 배송 이런 거 해주면서 연간 99불인가 받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그거가 올해 많이 팔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익성이 계속 좋아진다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 좀 참고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얘기 한번 해보죠. 삼성증권 비롯해서 요즘 보면 증권사에서 대부분이 지난주까지 해서 내년도 전망 얘기하는데 오늘 굳이 삼성증권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네, 삼성증권이 이제 2016년 산업 전망을 내놨는데요. 관련된 종목의 투자 전략은 24일 날 또 나온다고 합니다. 왜 이걸 뭐 따로 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 잘 만들어요. 네. 보이스라고 해서 네. 5가지를 한번 주목해보자. 2016년의 트렌드다라고 했는데요. 네. 준비된 그림 보시면 첫 번째 V는 뭐냐면 볼러틸러티라는 거죠.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정책도 있고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위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실제적으로 변동성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대형사들의 전반적인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상단을 굉장히 닫아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우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뭐 삼성증권도 이런 변동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2016년의 전략은 올해가 그러하였듯이 지수의 반등보다는 종목 선택에 있어서의 큰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변동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뭐냐? 결국 지주회사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지배구조에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이제 남아있는 약점은 결국은 자기 사업에 좀 더 파서 글로벌화하고 글로벌 쪽으로의 매출을 어떻게 잘 올리느냐 여부와 함께 지배구조를 얼마나 잘 갖춰나가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액주주들에게 배당 많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3세 경영에 있어서 가장 취약점, 어떻게 보면 4세 경영, 5세 경영 넘어가면서는 경영권 자체는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지배구조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압박을 해서 이 금융시장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지배구조의 변화를 정부가 이끌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들 스스로 바꿔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삼성그룹이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만 각 그룹사마다 자신들의 고유의 영역을 점점 더 깊게 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주회사격의 회사라든지 아니면 정말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향후 배당 성향, 배당금 이런 것들도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온디맨드입니다. 온디맨드. 결국은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공급하면 너희들은 알아서 사 이런 단계였다면 이제는 제품을 밀어내서 파는 게 아무 의미 없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아니죠. 그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줘야 되고 소비자들의 요구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에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토 시장을 어떻게 연결해낼 거냐.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만져보고 그것을 수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샤오미도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점점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흐름. 그리고 유통업체들은 옴니 채널을 만들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점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이코닉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중심의 경쟁이라는 거고 사람들이 감성을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들도 보시면요. 일방적으로 뭐 지식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웃음을 강요하는 프로그램들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만 잔뜩 하죠. 대신에 소통을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JTBC나 일부 방송에서 하고 있는 뭐 이 김재동 씨의 진행 방식이나 그런 공연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에는 그런 게 뜰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프로그램 그리고 여럿이 나와서 자신들의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프로그램들이 대세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디어라든지 엔터라든지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이 그동안 음원, 영화 이런 거 다 해적으로 이런 게 이제 유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간다라는 겁니까? 게임도 그렇고 컨텐츠도 그렇고 전부
텐센트나 이런 데 싫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돈을 부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엔터주들을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사회라고 봐야 되겠죠.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연결사회인데 IoT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뭐 이것은 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언급드렸으니까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경이라는 거죠. 환경. 네, 그래서 환경과 관련돼서는 뭐 2차 전지도 들어갈 거고 전기차도 들어갈 거고 그 외에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굉장히 뭐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파리협약과 관련돼서 뭐 후성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뭐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 관련된 코멘트는 이번에 중국의 경제공작 회의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는 중국의 환경 관련주를 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이제 관심을 가진다면 여전히 뭐 2차 전지와 관련돼 있는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뭐 가장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이스란 거 저희가 만든 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종목이나 전략 같은 건 24일 날 나오는 거야? 네, 24일 날 따로 또 나온다고 합니다. 따로요? 네. 이것들이 두 번씩이나 왜 그러지? 한 번에 줄 때 확 주지. 아마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일단 먼저 좀 내야 되겠다 이렇게 됐나 보죠. 아, 딴 데는 먼저 하니까. 네네. 그럼 관심 종목을 우리 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뭐 YG엔터 이런 거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YG. 네. 군대도 안 간 것들. 하여튼 YG. 근데 실제로 YG엔터는 후속타들이 계속 대기하고 물론 그들이 빅뱅만큼 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이콘인가? 아이콘도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먼저 데뷔한 네. 위너? 위너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네. 오히려 빅뱅보다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중국에 팔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다음에 SM도 전 여전히 뭐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그 엔터도 FNC. FNC 엔터도 여전히 창피해서 말도 못해 어디 가서 욕 먹어 어디 가서 얘기하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뭐 영화 관련주 우리는 1,000만 넘으면 이제 대박이다 하지만 중국은 1억 넘어야 대박이다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넷플릭스가 한국, 일본, 홍콩을 공략하고 있는 거 결국 중국을 공략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향후 이제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는 CJ ENM이라든지 이런 쪽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는 뭐 다 아시겠지만 배터리.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로 우리가 얘기할 때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전기차로 하면 굉장히 많은 게 바뀝니다. 구동계가 바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배터리계가 생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제어계가 또 생깁니다. 그렇죠. 배터리를 잘 제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충전할 때도 셀들이 다 이게 일괄적으로 충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 그리고 모터로 이제 돌렸을 때 이 중류 전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유도해내느냐, 인버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잘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구동계 종목은 과연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LG노텍, 네. 삼성전기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충전을 할 수 있는 그 충전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LS산전, 포스코 ICT 이런 것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플랫폼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뭐 네이버 같은 이런 글로벌 플랫폼 이게 정말 글로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몇 개 국가에서는 그래도 지배적인 플랫폼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주회사들 네네.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네. 아까 중국의 보이스 저희도 다음 주에 또 네네. 이거 준비 좀 해야 되는데 그 네. 보이스 중에 딱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보이스 중에 딱 마음에 드는 거?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나한테 물어봐. 먼저. 에? 먼저. 나는 C. 어? C. C? 예. 아까 왜? 커넥티비티 해가지고 네, 커넥티비티. 연결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초연결 사회. 아, 초연결사. 네, 저는 거기에 완전히 꽂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네. 게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네네. 그리고 그 얘기했던 트랜센던스 그런 영화 네네.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 내년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아야 돼 스마트 패션 얘기 많이 할 거란 말이죠. 네네. 스마트 패션 올해는 자동차랑 IT의 만남 내년에는 올해는 기껏 해봤자 밴드잖아요. 저같이 밴드. 네. 이게 아니라 옷의 상당 부분. 유니클로 매장에 가더라도 상당 부분에 속옷부터 뭐가 들어간 것들을 본인이 비싸도 안 사더라도 심지어는 애가 사달라지. 아빠, 엄마 이거 하나 사주세요. 네. 친구들도 있는데 왜 안 하? 이런 얘기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게 이런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는 안 되고 제가 딱한 정보에서 녹음할 때 말씀드릴 네네. 텐데요. 그 스마트 브라의 용도가 엄청 많아요. 그게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 좀 야하잖아요. 네네. 그 용도로 개발되는 게 엄청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 젊으신 분 찾아보세요. 재팬 스마트 브라 애덜트 이렇게 치잖아요. 네. 난리가 난다, 난리가 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C에 관심 있어요.
C. 저는 뭐 엔터테인먼트 쪽. 엔터테인먼트? 예, 이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SMIG? SMIG죠. 네, SMIG? SMIG죠.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그쪽에 간다고 하더라도 네. 뭐 걔네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슈퍼주니어만 있는 게 아니고 슈퍼주니어는 쪽수가 많아서 하나 가도 티도 안 나요. 갔다 올 애도 있잖아 벌써. 갔다 올 애도 있고. 많죠. 네네. 많죠. 맞다. 지금 이제 남은 사람이 아마 규현 정도밖에 없을 걔는 왜 거예요. 안 나요? 아, 이제 제일 어리니까요. 막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려고 려욱과 둘이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다녀왔거나 네. 가 있죠. 티도 안 나. 누가 갔다 왔는지. 샤이니는 아직 갈 일도 멀었네. 샤이니 그렇죠. 10년 있다가 샤이니는 아직 멀었죠. 네. 그래요? 아직 멀었어요. 샤이니는 제일 어린 애가 아직도 22살인가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요. 네. 제가 어디 가서 그런 거에 비해서 FNC는 허접해서 욕 먹고 말도 못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여기 쓰셨어요. 네. 예? 그 나름 좋은 회사고 배당도 주는 회사래. 그래서 그 힘을 주신 회사한테 FNC에 또. 네네. 아, 근데 하여튼 저는 뭐 다 이거 FNC 엔터를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이승원 교수가 얘기한 건 주워 들었을 뿐이잖아. 네네. 그래서 제가 하나 거다 딱 발을 얹은 거는 네. 이거 그 처음에 정영돈이가 들어갔잖아요 그 판에. 네네. 그리고 지석진이 들어갔잖아요. 네. 제가 느낀 거는 다른 애들 뭐 광수건 누구는 친구들 있죠. 네. 예? 광수건 하하가 뭐 이런 애들. 네. 예? 수많은 애들이 예전에는 윤우님 사단에 가고 싶어도 갈 리가 없어. 왜냐면 윤우님 혼자 일했잖아요. 근데 윤우님이라는 사람이 딱 이렇게 제가 보기 이미지가 한 군데 가갖고 잘 안 옮겨. 의리가 있는 친구야. 네. 그리고 다 품어넣어 애들을 후배들을. 그쵸. 그래갖고 제가 보기에 스스로 알아서 저 형님이랑 같이 할 애들이 많을 것 같아. 그래갖고 광수건 누구 이런 애들이 계약만 만료되면 많이 올 것 같아. 제 혼자 느낌에 아무 근거도 없어요. 네네. 하지만 제 관심법으로는 FNC의 때가 핵이라고 전 관심이 있고요. 저는 이제 뭐 관심법은 아닌데 그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전현무가 그렇게 최근에 중국어에 열광하고 중국 있거든요. 네네. 광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광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문정아 중국어. 네, 어느 정도 언어 수준이 일상 대화는 충분히 가능한 이상의 수준으로 중국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중국에 진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SMCMC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중국 진출을 따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프로그램 9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중국으로 건너와서 뭐 상해 이쪽 지역에서 뭐 프로그램 한 10개 진행하면 벌어들이는 돈 자체 규모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CNC 거기 소속이에요? 네. 강호동도 거기 소속 아니야? 네. 네. 글로 파 옮겨야 되나? 바꿔달까? 아, 이거 그게 또 솔깃해지네? 그래도 네. 저는 윤우님이다. 네. 유재석이라 보고 있고요. 아니,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어떤 거요? 아니, 요즘 제가 엄청 좋아하던 엔터테인먼트인데 이제 약한 게 있어요. CJ 뭐라고 약한 게 있는데요. CJENM? 뭐라고 얘가 말 안 하겠는데, 마마 있죠, 마마. 예. 마마. 제가 알기에 CJ ENM에 상당히 많은 실력자 애들이 많이 딴 데로 스카우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마마 있죠. 총 감독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번에 곧 할 거 아니야. 네. 2주 전인가 전격 사표를 냈대. 오늘 갑자기. 딴 데로 어디 가나 봐. 그래서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고 제가 그런 일이 있다는 것 같은 얘기를 들었어. 제가 그 회사인지 정확한 100% 확신하진 않아. 네. 그랬는데 그래갖고 지금 그건 뭐냐면 그게 CJ 이름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네. 어딘가 많이 다 누군가를 뽑아가고 있는데 그 뽑아가는 애가 어딜 가겠어. 말씀하신 대로 중국 노리고 누군가를 뽑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을 노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 텐스가 되건 SM 됐건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막 뽑고 있대 지금요. 네. 근데 뭐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정말 사업이 크게 많은 쪽에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김정인 전문가 위원 전문위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 예,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LG가 늘 하는 게 이제 그 프론티어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패스트 팔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하는 게 이제 LG 그룹의 사무실에 뱀이 나타났을 때 네. LG의 대응법은 네. 삼성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뒤 대응한다. 이런 농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LG도 드디어 LG페이를 시작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네. 잠깐요. 저는 네. LG 그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왠지 아세요? 왜요? 제가 여태까지 유일하게 네. LG 스마트폰을 제 주위에 쓰는 분이 막 지나가신 김정희 전문위원이었거든요. 근데 난 깜짝 놀랐어. 제가 그저께 얘기했잖아요. 네. 그저께.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V10. V10.
좀 보여주세요. V10. 뭐 이거 소리가 그렇게 좋다며. 몰라요. 저는 들어봐요. 모르겠어요. 예. 소리가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 쓴 사람이 늘어나는 거지, 이제 주위에. 야, 싸니까. 될 것 같아. 단돈 2만 원이라도 싸니까. 네, 페이 얘기해 주세요. 네. 네. LG페이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다행입니다. 삼성페이 때문에. 네. 나도 삼성페이 쓰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LG페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삼성페이처럼, 왜냐면 이제 그 마그네틱 그거를 갖다 하는 거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그 삼성페이의 그 마그네틱 기술은 2017년도까지입니다. 왜냐면 2017년도가 되면 대부분 이제 다 그 미국에 있는 마그네틱 그게 다 교체가 되거든요. 제가 바뀌고 있다 그랬잖아요. 바뀌고 있는 건데 아직도 잘 안 바뀌어요. 아직도 90%가 마그네틱을 쓰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근데 그 기술에 대한 쪽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삼성이 이제 그거를 샀다라고 그 회사를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페이코드 가맹점을 늘리고 있다. 근데 페이코가 최근에 이제 정체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삼성페이는 이제 중저가 폰에도 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LG페이 같은 경우 내년에 서비스가 그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기존 카드 단말기에서 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가 이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왜냐하면 삼성페이의 장점이 뭐였냐면 기존에 있는 카드 단말기의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서 광고에서 보게 되면 하고 전화하다가 띡 결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딱 보여주고. 딱 보여주고. 근데 LG도 이제 그게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페이하고 애플 페이는 내년 중에 국내 서비스 예정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NFC 결제라 네. 단말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네.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LG페이하고 삼성페이는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한 쪽을 그대로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네.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LG페이는요. 네. 쉽게 얘기해서 제 화면을 잡으세요. 네. 이걸 갖고 딱 대야 되잖아요. 네네. 맞죠? 네. 대야 되잖아요. 예? 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그래갖고 별도 카드를 하나 또 만들어요. 화이트 카드라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LG페이는 좀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핸드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화이트 카드 결제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별도의 그 카드를 하나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공카드를 갖고 다니는 공카드. 블랭크 카드 아시죠? 갖고 와서 여기서 핸드폰에서 여기서 보내갖고 그거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아니 뭐 카드 뒤에 단말기 그 딱 뜯으면 뭐 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준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그게 뭐 지금도 많이들 하는 거잖아. 네,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지금 쓰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왜냐면 티머니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는 뭐 택시하고 뭐 이런 거 전철 타고 이럴 때는 티머니 써버리고, 네. 편의점 가서 티머니로 결제하고, 그다음에 그 결제할 때는 다만 이제 저 때는 불편하죠. 그 맥주 마시고 이럴 때 음식점에서 좀 불편했는데 그거 제외하고선 카드를 잘 안 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결제를 하니까. 네. 술을 마셔 자기는?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밥을 먹죠. 밥 밥을 먹을 때? 먹죠. 네, 네. 저는 정확히 밥을 먹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 네. 그 LG도 일단 시작을 한다라는 네. 거겠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LG가 과연 이제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분명히 여기서 합종 연행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그렇죠. 생각이 한 마디 듭니다. 너무 많죠. 왜냐하면 이 페이코가 누구랑 붙느냐가 네. 관건이 되지 않을까. 당장은 페이코가 필요 없어요, 얘네들이. 네. 근데 페이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NFC 결제가 됐건 비콘 결제가 됐건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마그네틱 결제가 어쨌든 삼성이 선점을 했지만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 페이코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질 거다. 다만 페이코를 써보니까 너무 플랫폼이 불편해. 그러니까 플랫폼이 불편하다는 게 뭐냐면 오류가 많아요. 네. 얘네가. 그래갖고 페이코를 써주려고 하는데 내가 가능하면 페이코를 결제해 주려고 그때 하는데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가능하면 해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전화까지 했죠. 그 네. 교통카드 빨리 안 해도 안 된다고. 근데 페이코가 좀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쪽이 좀 많이 아쉬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게 저는 어제랑 똑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네. 그 약간 다른 얘기 해드리면요. 네. 그 자동차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네. 그러면서 얘기해드리면 그 올해 9월달에요. 9월달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있었죠. 네네. 기억나죠? 네. 모터쇼 했을 때 대한민국 언론은 다 어떤 얘기했어요? 뭐 전부 다 저거 얘기하는 거지. 현대차겠죠. 현대차 N 얘기했죠. N. N. 미친 듯이 빨리 간다는 네. N 스포츠카. 네. 그래서 2025년에 수소 연료하면서 미친 듯이 빨리 가는 드림카를 얘기했죠. 네. 우리나라 언론은 모든 게 거기만 얘기했는데 네. 저희 방송에서 그게 아니다. 핵심은 폴쉐나 벤틀리, 아우디에서 순수 100% 전기차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잘 보세요. 그게 더 먼저예요. 그게 더 먼저 있었던 얘기야. 폭스바겐 디젤 그 게이트가 터지기 전 얘기입니다. 네. 그죠? 네. 요번에 일본에서 또 지난달에 도쿄모터쇼 했죠. 도쿄모터쇼는 수소나 이러면서 차세대 자동차를 얘기 많이 했죠. 네. 우리나라는 가지도 않으니까 관심도 없죠.
네. 1월 있죠, 1월.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북미 자동차 모터쇼가 열립니다. 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흔히 얘기해서 북미 노스 아메리카 모터쇼라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흔히 디트로이트 모터쇼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1월 14일부터 20 며칠 날까지 열리는데요. 네. 벌써부터 우리나라는 온갖 뭐 얘기만 하는지 아세요? 뭐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에쿠스에면서 그 제네시스 80인가 90 그 얘기만 합니다. 네. 미국 언론에서 누가 그거 관심 갖겠어요? 그거 올해까지 그거잖아요. 그 올해까지니까 올해까지 열심히 해야죠. 뭐가? 그거 저거 뭐야 그 뭐야 그 기자들하고 그 돈 받는 거 아니죠. 내년이에요. 내년 9월부터 시작해요. 내년 9월부터. 이게 뭐냐면 근데 누가 관심 갖겠어요? 온통 관심은 역시 거기도 전기차나 비롯한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차세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언론만나 뉴스에만 자꾸 보시면 현혹당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보면 스마트폰 호갱당하는 건 똑같다고 보이죠, 전혀. 솔직히 얘기해서 엄청 호갱당하는 거예요. 근데 신문 보고 뉴스만 보고 해서 특히 네이버나 뉴스 보면 똑같은 거 하나 나오면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6 출시하면 하루 종일 그것만 나오잖아.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요? 스마트폰도. 뭐? 누구는 호갱이고 누구는 호갱 아니고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단독법?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단독법? 네, 단통 호갱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한다며. 일본 한다며. 네. 근데 제가 왜 전 말씀드리냐면 국민을 호갱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페이 있죠? 네네. 전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삼성페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보면 네네. 하루에 무슨 20억 뭐 한대나 200억 한대나 2,000원은 아니겠죠. 음. 하루에 수십억인가 수백억인가 맨날 한다고 뉴스 심심할 때면 나오잖아요. 네. 그래요 좋겠죠. 삼성 데이터 갖고 가고 좋겠죠. 이성훈 교수 못 쓰잖아. 네네. 그잖아요. 저도 네. 안 쓰잖아요. 삼성이 네. 카드가 없으면 못 물론 삼성 많이 쓰는 사람이 삼성 우리나라 점유율이 한 40% 되려니 네. 50%가 다 쓰면 그거 쓸 거고요. 네. 외국에서 뭐 쓸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앞서 말씀드린 지금 편하죠. 아무거나 다 되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2017년에 미국도 다 바뀌고 이미 캐나다 같은 다 바뀌어 있고 유럽도 상당히 많이 50% 정도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별로 그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드로이드 페이 있죠. 안드로이드 페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 끌고 있거든요. 네. 빠르면 내년 2월에 우리나라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페이게이트까지 들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글 저 안드로이드 페이는 지금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 있죠. 그래갖고 젤리빈 이후에 있는 게 다 된다는 거거든요. 뭘 쓰겠어? 아니 쓰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쓸지언정 더 큰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네네. 삼성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들어오는 거 더 중요한 거가요. 이게 핵심인데요. 지금 구글이 왜 자꾸 샤오미나 네. 화이나 이런 데들이 딱 보면 OS를 별도 변형 OS를 쓰는 이유 아세요? 뭡니까? 그거 알죠? 샤오미의 별도 OS를 만들잖아요. 예, 예. 그 쓰는 이유 샤오미 모르세요? 마켓 때문에 그런 거죠. 샤오미 마켓? 네. 화이나 화이 마켓? 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본질이? 결제 때문에 그렇죠. 결제 데이터 자기네가 보유하고.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예. 본질은 네. 공식적으로 구글이 한 4년 전인가 빠졌잖아요. 네네. 중국에서 사업을 못 하겠잖아요. 안 네, 했잖아요. 그쵸. 예. 그래갖고 별도로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구글이 다시 지금 중국이라서 중국이 지금 일부를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쪽 얘기는 그런 걔네들 볼트 아픈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구글이 직접 OS 있죠. 안드로이드 OS 그대로 지금 장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바로 그런 OS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미국에서도 안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안드로이드 쓰고 싶은데 뭐 구글이면 샤오미 별도 OS, 화웨이 막 별도 OS를 쓰니까 네. 그런 거 그게 많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되면 구글의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부에서. 그러면 삼성페이랑 구글 안드로이드 페이랑 누가 이기겠냐는 거죠. 저는 게임은 끝난 게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조금 다른 게 네. 단말기 결제 방식이 그러니까 애플페이는 그렇게 크게 파괴력이 생기기에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거는 단말기가 뭐 내가 카드 쓰고 싶어도 받아주는 데가 있어야 쓰지. 그잖아요. 내가 뭐 아무리 좋은 카드가 있으면 뭐합니까? 모바일이 되면 뭐합니까? NFC 결제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 애플페이는 좀 그렇고 안드로이드페이도 아마 NFC에다. NFC라면은 그게 상당히 좀 한계가 아닐까. 그러니까 NFC를 다 바뀌고 있다니까 지금. 삼성의 노림수는 뭐냐면, 그러니까
마그네틱 리더기에 대해서 그거를 바꾸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카드를 그렇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그 얘기가 바꾼다는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요. 아직도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결제 시장은 뭐냐면 한번 선점을 해놓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신한 앱카드도 있고 현대 앱카드도 있고 롯데 앱카드도 있어요. 근데 신한을 제일 먼저 깔아서 신한 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신한 걸 계속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모바일 카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시장에서 누가 먼저 선점해 나가느냐인데 그러니까 구글하고 애플은 물론 이 시장을 들어오는 거예요. 당장 내년을 노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쪽이거든. 2017년도 이후. 근데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 선점을 삼성이 더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것만 빨리 늘어난다라면 삼성도 절대 불리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도 안 된다는 게 아니야. 삼성이 그래서 5위권 정도 할 거라고 보죠. 5위권. 왜냐면 점유율만큼 하겠죠. 네네. 점유율만큼 하겠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네. 삼성의 그 페이에 너무 환장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등 하겠죠, 당연히. 네네. 우리나라 또 막판에 가면 뭐라 그래? 막판에 가면 우리나라 또 애국심이 우수하거든요. 네네. 왜 갑자기 삼성물산이랑 제리모직 합병하는 게 애국심이 우수했잖아. 애국심 마케팅 그런 거 아니야? 네네. 그 다음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욕하는 애들도 없어. 그잖아. 욕하면 다 몰려가잖아. 네네. 저는 하여튼 여러분들 제 논리는 그거예요. 지금 시각을 꼭 앞에만 보이는 거 특히 뉴스만 보지 말고 네. 좀 뒷단도 생각해보고 네. 똑같은 뉴스를 예를 들어서 요번에 보세요. 하여튼 제가 장담하는데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뭐가 핵심 뉴스로 나온지 보세요. 네. 전부 다 제네시스예요, 지금부터. 네. 근데 해외 언론은 제네시스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보다는 여전히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거죠. 네. 그런 거에 좀 흐름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FNC한테는 좀 설명이 작은데 네. 중국의 대형 서비스 업체랑 SM이랑 YG랑 그냥 손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중국 대형 서비스 업체, 그러니까 음원 공급 계약에 대한 쪽을 맺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이제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쪽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7월 달이죠. 7월 달에 지금 불법 음원 삭제하라. 정부에서 통지. 그렇죠. 그러니까 QQ 뮤직, 바이두 뮤직에서 바이두 뮤직 이런 데서 이제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무려 220만 곡의 유통을 자체적으로 중단시켰다. 220만 개? 220만 개. 역시 중국이야. 역시 중국이네.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러니까. SM은 지난해 이제 5월에 바이두하고 이제 MOU 체결에 대한 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YG도 텐센트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SM과 YG 음원 콘텐츠를 중국에서 각각 바이두는 SM을, 텐센트는 YG를 중국 음원 콘텐츠를 공급하는 그런 쪽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2분기 중 중국 인터넷 보급률이 48.8%잖아요. 근데 전체 휴대폰 사용자 13억 명 대비 46.5%, 그죠? 스마트폰 대비 사용자가 6억 명. 근데 이거를 감안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바이두에 대한 이런 그 얘기들 아니면 텐센트로 통한 YG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을 잡히기 시작을 한다라면 일본에서 공연한다라고 해갖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이두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핵심은 이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음원 콘텐츠에 대한 유통도 좋은 소식이기는 하나 핵심은 뭐냐면은 티켓 방식에 대한 판매 방식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콘서트. 얘기하셨던 거. 그별로 가게 되면 아마 한 단계 레벨업 되는 SM이 됐든 YG가 됐든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 단위로 계약을 해서 돈은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제주는 SM이나 YG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겨가는 구조인데 이걸 갖다가 왕서방하고 쉐어링하는 구조만 가도 지금 보게 되면 일본 콘서트 시작하면서 쫙 갔듯이 일본 콘서트 하면서 SM과 YG가 다른 회사가 됐잖아요. 그랬듯이 아마 더 다른 회사로 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잠깐 하겠는데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있다를 떠나서 요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지. 저는 이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 거 많이 아실 텐데요. 일론 머스크 얘기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화면이 오늘 인터넷에 내네요. 일론 머스크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 X 있잖아요. 민간 우주 항공 산업. 근데 여태까지 이제 이 친구들 사업을 저거 운수 사업을 딴 적이 있어요. 나사에서 하는 거 쉽게 해서 배달 업무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요. 민간 있죠. 국방 산업이라도 계약을 맺었대요. 국방 산업.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쭉 한번 내용을 보시면 저는 쭉 봤는데요.
그만큼 국방산업이 우주 항공산업을 계속 가는 건데 이것도 역시 민간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서 질문 대담하는 과정에 또 그런 나중에 한번 보세요. CNN 얘기거든요.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여기는 또 다시 그 혁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신기술의 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 게 딥러닝이잖아요. 네. 어저께 얘기했던 머신러닝, 유호성 교수가 얘기했던 머신러닝, 그리고 환경,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전기차, 예?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생각보다 많이 빨리 와 있다 지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청자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먼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꼭 당부를 말씀드린 거가 꼭 우리 옆에 없더라도 다른 나라에 많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자. 다른 나라에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자.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말씀드린 그 중국의 자동차 있잖아요. 칸디어. 네. 칸디의 그 브랜드는 판다라는 건데, 그게 보면 엄청 짝퉁해요. 네. 생긴 거 보면 스마트 있잖아요. 네. 벤츠 스마트. 네. 똑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정책 지원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소카는 거기 보면 작은 차도 있지만 수입차까지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진정 공유 경제는 거기서 미국의 그 집카나 이런 거 보면 딱 집카의 모든 집카는 미국의 대부분은 스마트 4.2거든요. 스마트 그거거든요. 일부 지역은 아직 전기차로만 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현대차가 만약에 현대차가 제 혼자 생각인데요. 현대차가 그런 조그만 2인승이나 그런 작은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그거 하는 데도 많을 겁니다 지금요. 나는 근데 그 전기차가 무인카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무인차? 무인차로. 어. 그러면 아마 애들도 하나씩 사줄걸? 근데 나는 내가 아는 이성 교수는 딴 사람이 많이 산 다음에 살 것 같아. 먼저 사지 않아. 먼저는 안 사죠. 네. 네, 먼저는 안 사고. 나는 먼저 살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은 먼저 사실 것 같아요. 네. 사시고 이게 불편하구나. 나는 다른 거 사야지. 그런 거지. 나 처음에 사는 걸 딱 사지 마. 딱 보고 이게 불편하시구만 그렇지. 이러면서 나는 딴 거 사겠지. 예. 하여튼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관심 갖고 네. 좀 장기적으로 흐름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오늘 또 장우석 전문가 나오시는 거니까 장우석 전문가와 함께 하는 시간 2부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랩은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변하는 주식이 거의 없어요. 그지 않아요? 네, 변하는 게 거의 없는 네.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강세, 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OCI 머티리얼스가 또 급등하는 모습. OCI 오르니? 네네. 어저께까지 안 올랐잖아. OCI 머티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요. 역시 내가 기운이 통해 요새. 요즘에 기운법 기운법 돼. 대림 산업이 오늘 4% 오르고 있는데 대림 산업 같은 경우 글쎄요 그 뭐 경부 고속도로 그 뭐죠? 그 저기 세종까지 고속도로 뭐 얘네만 하나? 아니 요즘 엄한 주식하는 네. 빛으로인지 뭔지 뭔가 그 상한가 가는 게 그거 관련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네네. 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 왜 만들어? 고속도로? 모르죠 뭐. 아니 건설사 좀 도와줘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넘쳐나잖아요. 네네. 특히 지방 모르겠어요. 제가 세종 거기랑 뭐 도움이 되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가면 고속도로에 사람 없는 고속도로 엄청 많을 거요. 이명박 대통령도 엄청 뚫어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서울 대전 논산 대전 논산 거기 고속도로는 뚫려 있는데 사람 없죠 거기? 아니요 거기 막혀요. 막혀요? 네, 거기 많이 다녀요. 그리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세종까지 서울에 이게 고속이 없으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많이 불편하신가 보죠. 형님들이 차가 막혀서 형님들이 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하나 뚫으시는 것 같습니다. 장인애들 빨리 다니라고? 네. 애따 잘해라. 애따 잘해라. 네. 말씀 주시고. 근데 아니 말이 나온 김에 머티리얼즈 왜 올라? OCI? OCI 머티가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뭐 있나 보자. 우리 영동 형님 빨리 모셔야겠네. 월요일날 영동 형님이 이거 일지 머티리얼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그냥 일지는 잘 모르겠고 OCI 형님이랑 얘기했는데 네. 왜 오르냐? 뉴스 없나? 모르겠습니다. 없네요. 뉴스도 없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적어주시면 뭐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훅 올라가네. 근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 이게 CJ 프레시웨이랑 똑같네. 시장이 낙폭과대 순환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어저께 공개 방송, 종일 공개 방송이라 해서 오늘 새벽 4시 반까지 공개 방송을 하시고. 아우 힘들어. 네. 근데 오늘도 하세요? 네, 오늘도 합니다. 인사를 오늘 또 안 할 뻔했어. 네.
장우석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종일 방송을 하더라도 새벽 4시 반까지 방송하실 필요는 없어요. 2시까지만 하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국내는 저희 풀로 하지 않습니까? 장 끝날 때까지. 그래서 미국도 한번 어제 장하고 오늘까지는 이제 풀로 진행을 하려고 이제 해야겠죠. 오늘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시죠. 들어오신 분도 그렇고,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뭐 서로 얘기는 안 하지만 서로 이제 좀 여기서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반응을 느낌을 서로 끝냈으면 느낌을 받았는데 끝내세요. 근데 이제 또 자꾸 뭐 한 분이 계속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하여간 뭐 늦게까지 좀 진행하고 나서 이제 장 마감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 혹시? 네, 장 마감 같이 클로징 하고 벨까지 했어요? 하고 씻고 나온 게 지금 나와서 지금 이거 맛있는 거 좀 사드려야겠네.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하긴 한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한국장이 안 움직인다. 근데 미국도 월요일 날 좀 움직이고 화요일 날 쉬어가고 또 수요일 날 움직이고 목요일 날 쉬어가는 어떤 그런 양상을 좀 보였고요. 형님 잠깐만요. 여기 필명 1169251님이 어저께 거기 계셨대요. 제가 2시 좀 넘어서 간다고 하니까 아주 반갑게 인사해 주시던데.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오늘은요 새벽 2시까지만 하세요. 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분 기억납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마지막까지 사실 계실 줄 알았는데 일단은 뭐 2시 반이었나요? 들어가셨는데 그래도 많은 또 얘기를 하시고 또 뭐 제 말씀하는 거 호응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제가 좀 기억하는데 그 번호가 그래서 오늘도 들어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봐서 좀 일찍 뭐 마무리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낮에 틈틈이 이제 사실은 그 국내 전문가 분한테 자기 끝나면 찾아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두 분이 하시는 것처럼 어떤 자료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뭘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3시 반에서 4시 반까지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이제 한국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종가만 보지 않습니까? 종가만. 그렇죠. 종가만 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우와 나스닥과 S&P 종가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장 마감한 이후에 사실 거기에 있었던 어떤 종목에 대한 얘기들 아니면 실제 시장이 장중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어떤 재밌는 얘기로 이렇게 풀어서 1시간씩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 누구한테? 그러니까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요. 서비스 차원에서. 언제 시에요? 지금 새벽이 된다. 오후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하고요. 여기? 여기 있는 오윤희 전문가의 방송 채팅창에 들어가서 오윤희 전문가가 이제 장 끝난 다음에 보통 국내 주식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종목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채널 K에서? 예, 채널 K에서. 근데 이 동영상 이쪽은 나가는 거 아니고 저희 방송창, 채팅창. 채팅창에서 있습니다. 별도로 채팅창이 있어서 거기서 일단 오은희 전문가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던 거기 자리에 제가 살짝 들어가서 미국 이렇쿵 저렇쿵 했다. 월요일 날 같은 게 특히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장이 끝나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에 장이 끝나고 나서 파리의 참사가 테러가 일어나서 월요일 날 상당히 좀 두려웠잖아요. 두려웠는데 제가 이제 그날 들어가서 오후 3시에 들어가서 일단 걱정하지 마셔라.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유연해지거나 참책해지고 다소 진정된 분위기가 올 것이다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테러에 대한 부분들. 그거를 여기 채팅창에 참여하시는 우리 채널키 고객분들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했죠. 이번 주부터 서비스 했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 날 주식을 그걸 왜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는 이유는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제가 개별 종목적으로 바로 얘기하게 되면 사실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뭐 미국 시장이 과연 어떤 시장인가 뭐 이래서 계좌 개설 또 환전 또 심볼을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매매하는 것까지 그런 개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미국 시장이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미국 금리 인상이 우려가 된다? 그럼 차라리 내가 미국 시장에 종목을 사든지 달러를 가져가자. 자연스레 그런 관심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좀 더 계좌 개설에 대한 관심도가 좀 커지고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정말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저를 좀 잡아주세요. 이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남들보다 먼저 가야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남들 다 간 다음에 돈 벌면 뭐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후광통이 작년 11월부터 했잖아요. 먼저 간 사람이 돈 벌고 3, 4월에 갈 거야 했던 분이 지금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히요. 그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제가 부탁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소영 교수 알잖아요. 제가 나름 교수잖아요. 허접한다고 알았거든요. 열림사이버대학이 전 거기 소속이잖아요. 저랑.
난 솔직히 허접한 대학인 줄 알았네요. 네네. 근데 언젠가 지하철 다니까 지하철에 광고가 있어요. 근데 더 깜짝 놀란 사실 뭔데요? 눈물이 날 뻔했어. 내가 감동을 받아서. 왜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저기 갔잖아요. 네. SBS 갔잖아요. 방청하러. 네. 컬투쇼에. 네. 컬투쇼에 광고가 나오더라? 아, 열린 사이버. 진짜로? 네. 이게 보통 대학이 아니야.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린 거가 그 열린 사이버 대학에서 네. 저희 경영학과잖아요. 네. 전공 과정이 아니라 교양 과정인 다음 대학, 그러니까 2010년 1학기에 열리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강의하잖아요. 네. 그 강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글로벌 투자 실무가 전공이 아니라 일반 교양 과정에 생겨요. 일반 교양 과정에. 네. 그게 뭐야? 그만큼 대세라는 거 아니에요, 대세. 대세죠. 먼저 빨리 가셔야 돼요. 진짜로. 장우석 교수님으로 한번 모셔야겠네요. 장우석 교수님 특강은 좀 두세 번 해주셔야 돼요. 네, 뭐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로 네, 해주신 네, 거죠? 네. 야, 도장 받아. 네네. 사인 받아야 된다. 네. 나중에 이게 강의료가 싸거든요. 네? 네, 나중에 아유, 강의료 안 싸서 고맙습니다. 네. 안 해주시면 무조건 네, 해주시는 네, 거죠? 네. 아, 오늘은 무슨 얘기죠? 예. 오늘은 일단 업종별로 좀 3분기 실적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살짝 뭐 짧게 짚어드리고, 네. 오늘 이제 어제 잠깐 이제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비자 카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비자. 예, 비자 카드 준비했고요. 네. 이제 2014년, 2015년에 4분기에 이제 그 EPS 주당 순이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성장률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2014년도에 EPS 성장률하고요, 실제,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2015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예상치까지 좀 보게 되면요, 가장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게, 이번에 통신 서비스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신 서비스가 약 한 17.9%, 아니 18% 정도의 성장률이 있었다. 그리고 또 임의 소비재 쪽, 소비자가 두 가지 갈리는데 필수 소비자, 임의 소비재인데 임의 소비재 쪽이 한 10% 가까운 정도의 EPS 성장률이 있었다. 그리고 또 헬스케어가 세 번째,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산업재까지는 어쨌거나 일단 뭐 플러스의 어떤 성장성을 보였고요. 다만 유틸리티 쪽으로 해서 뭐 마이너스 0.4%,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자가 마이너스 3.7%, 그 다음에 IT가 마이너스 4% 정도, 그 다음에 소재하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마이너스 한 20% 정도를 기록했고요. 에너지는 마이너스 65% 넘어가는 정도의 어떤 하락세를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S&P 500 평균치를 치면요. 네. 지난 작년에 4분기 때는 약 한 7.8% 정도의 EPS 성장률이 있었는데, 올해는 역으로 마이너스 3.7%에 오히려 이제 깎아내리는, 약간 내려가는 그런 하향세를 보이는데, 이걸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회원님 말씀하시기, 야, 무슨 소리야. 네가 미국 주식 시장에 실적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왜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주당 순이익이 이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는 얘기는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실적은요,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아야 되고, 2분기와 3분기가 좋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럼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음 2분기 예상치를 내놓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너희 기업은 이 정도의 실적을 2분기에는 발표해야 돼. 그리고 2분기 실적이 나오면 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3분기에는 이 정도 실적을 발표해야 돼. 그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계속 예상치를 내놓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한 예를 들면 뭐 월마트 같은 경우에 이 회사가 굉장히 뭐 시대의 어떤 흐름에 동조하지 못하다 보니까 온라인 쪽 판매 강화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회사의 예상 순이익을 낮추는 거죠. 그런 예상치가 나오면 그거 갖고 그거보다 넘어갔느냐, 그거보다 못 미쳤느냐 갖고 실적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힌트가 되겠죠. 만약에 이 A라는 기업에 대한 실적 예상치를 높게 잡아놓는다 그러면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실제 발표될 때 그거보다 못 미치면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악재로 받아들여서 뭐 종목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아예 예상치를 낮춰놓고 그거보다 올라가면 시장에서 환호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놓고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막 나쁜 게 받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알리바바 쪽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마존을 같이 연구하는 그런 회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의 차트를 보시는데요. 아마존의 요번에 최근에 나온 3분기 실적이 주당주 예상치가요. 마이너스 13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0.13, 0.1 마이너스요. 플러스가 아니고, 얘네들은 요번에 3분기 실적을 마이너스 0.13만 나올 거라고 예상치를 내놨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30센트가 넘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0.17, 17센트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애시당초 예상치가 너무 낮게 돼 있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갭으로 뜬 게 딱 4번 나오죠. 1년 동안. 그렇죠. 주가 상승이. 근데 1번, 2번, 3번, 4번이 나오죠. 이게 전부 다 실적 때 올라간 주식, 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한번 갭으로 올라가면 그래도 쭉 가고 또 한 번 두 번째 실적이 좋게 나와서 한번 갭으로 올라가면 또 옆으로 쭉 가고 그럴 때마다 실적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 아마존이 기업이 올라가는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현재는 지금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최근에 발표한 실적도 역시 갭으로 상승한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될 때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상당히 많이 혜택을 좀 보지 않았나. 네. 저는 이제 순수하게 기업에 대한 뉴스나 이런 거 떠나서요.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이런 또 특징이 있다라는 것도 설명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기업 쪽 한번 비자. 예, 비자. 어제 붙었던 비자. 저는 관심 많거든요, 비자에. 비자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비자는 너무 잘하시니까 네. 뭐 길게 걸리지 않고요. 잠깐이지만 비자에 이건 뭐 회사에서 나와 있는 동영상인데요. 비자에서 현재 내보내고 있는 홍보 동영상 30초짜리인데 짧은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필이면 이게 이거 야한 것만 보이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 문제 있는 너희는 분이네. 필요한 스포츠 용품 있으면 사라 온라인으로. 대신에 우리 비자 카드 이용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선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의도한 건 아닙니다. 의도한 게 아닌데 하필이면 이게 보니까 언더아머 같이 만들었더라고요. 뭔가 의도가 있네. 아니에요. 숨은 비자 의도가 카드 있네. 비자 카드 실제 보시면 언더아머 나오죠. 그래서 네. 이게 실제 저기 그 뭐죠? 비자 카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동영상입니다. 이거 제가 뭐 혹시 뭐 비자 카드 그리고 뭐 네네. 언더아머 같이 조합해서 검색해서 봐놓은 게 아니고요. 빅토리아 그 엘브랜드랑 언더아머 네. 지금 사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네. 이제 비자 카드 같은 경우에는 홍보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서 보다 눈으로 좀 빨리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좀 이상적이었다. 그래서 비자 카드는요 아시겠지만 전 세계 뭐 200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뭐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50년 전 최초의 이제 범용 신용카드를 출시한 것 시작으로 해서 최신의 모바일 결제, 그다음에 P2P 결제, 그리고 해외 송금까지 뭐 다양한 서비스를 해서 세계 최고의 카드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왜 정말 최고냐? 다른 카드도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비자 카드는 세계 최고의 지급 프로세싱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여국에서 약 한 23억 장의 카드를 현재 지금 발급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3,600만 개 상점에서 현재 쓰고 있고요. 가맹점으로. 그다음에 13,300개의 금융기관이 현재 이 비자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옆에 이제 한글로 좀 풀어드렸는데요. 비자 카드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마 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아멕스 카드라고 하죠. 그리고 마스터카드에 비해서 비자 카드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3대 회사의 점유율을 보니까요. 비자 카드가 2007년도에 38%, 그리고 2012년도에 40%, 2017년 예상치죠. 네. 예상치는 43%까지 올라갈 것이다. 점유율이. 네. 그리고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2007년에 21%, 그리고 2012년에 24%, 그리고 2017년이 되더라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24% 정도에 머무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카드도 2007년도에 26%, 그리고 2012년도에 22%인데 오히려 2017년도가 되면 20%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네. 이제 시장 점유율이 점점 더 비자 카드에 뺏길 것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당연히 비자 카드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비자 카드 관련해서 결제 볼륨을 좀 알아봤습니다. 결제 볼륨을 알아봤더니 전체적으로는 미국에서 약 780조 원을 결제를 대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해외 쪽에서는 582조 원. 이거 합치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약 한 1,4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1,300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을 실제 이제 비자 카드를 통해서 결제가 되고 있다. 이것도 당연히 전 세계 모든 카드사를 비롯해서 일단 1위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자 카드에 대한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심볼을 아셔야겠죠? 심볼이 굉장히 쉽습니다. V입니다. V. 심볼은 V고요. 주가는 80불 정도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종가가 80.15였습니다. 그리고 52주 저고가를 보시게 되면 뭐 50 저가는 60불이고요. 고가는 81불.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거의 52주 고가 부분에 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 거래량은 한 1,000만 주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은 227조 원이고요. PER이 30.83배.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2.60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기간 보유 수량이 93% 넘어가는 보유량.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유통되는 주식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어쨌거나 최근 들어서 더 매수를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기간 보유량은 약 94%를 육박하는 정도의 보유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통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실적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처음 선보이는 그림이죠. 저희가 주로 이제 정현을 데리고 나서 이제 그 종목과 실적과의 연관관계를 보여드리는 차트가 이런 차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검은색이고요. 실적은 이 파란색 점선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상치는 녹색으로 바뀌는데요. 보시면 실적이 이거 그래프 멋있네요. 예. 실적이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고 주가가 그 위를 달리고 있죠. 제가 이걸 가지고 실적과 주가의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와 실적 관계가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고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발표한 4분기 순이익 역시 1.7조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하면 전년 동기는 1.3조 원이었으니까 약 한 4천억 정도가 더 늘어난 호전의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이걸 이제 제 차트를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즉석에서 세미나 할 때 보통 그러죠. 어떤 기업인지 한번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을 바로 즉석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로키드 마틴 하면 제가 이제 심볼 쳐갖고 보여드리면서 실적을 보여드리죠. 그래서 이 실적과 이 실적의 어떤 궤적과 주가의 궤적이 틀린 게 제 세미나 때 오신 분들은 보셨죠? 제가 즉석에서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네가 맞는 것만 그림 갖고 왔구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은 실적과 주가의 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떨어진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고 또 실적이 반등하면 주가도 반등하는. 왜냐하면 수급이 없고요. 오로지 실적만 보기 때문에 실적의 그래프와 주가의 그래프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실적 세미나 때 즉석에서 보여드리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좋은데요? 예. 비자의 2015년 순이익을 좀 보게 되면요, 비자는 약 7.3조 원 정도의 순이익을 보일 걸로 예상하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이. 그리고 이제 마스터카드는 4.2조 원, 그리고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6.8조 원을 보일 것이다. 근데 재밌는 건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비자는 없습니다. 부채가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마스터카드나 기타 아메리카드 같은 경우는 500%가 넘어가는 부채 비율을 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굉장히 회사가 건실하다. 그래서 비자의 주식이 50이 고가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었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자의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아까 이제 살짝 봤지만, 비자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괜히 보여드렸나 싶은데,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자 카드는요, 5년간 300%가 넘어가는 3배 이상의 주가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거꾸로 약간 72%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제가 열심히 썼는데. 예? 저는 롯데 아멕스 카드만 쓰거든요. 그러세요? 열심히 썼는데도 부족했네. 네, 부족했네. 미안하다, 아멕스야. 미안하다. 더 쓰셔야겠네. 월급 올려줘라.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급 올려주면 힘든 거 갖고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비자 카드가 이 정도의 주가 상승의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제 S&P 500, 그러니까 미국 주가의 흐름과 전체적 흐름과의 상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5년 차트를 보는 건데요. 비자는 아까 말씀드린 3배가 넘어가는 주가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S&P 500은 지금 별반 흐름세가 약하지만 S&P 500 미국 전체의 주가 흐름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동종 업계에 있는 다른 카드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비자 카드는 탄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막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는데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약간 85불에서 약간 90불 정도로 전문가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알려진 기업입니다만 비자 카드를 한번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면서 어때요? 저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좀 모르고 저는 그냥 비자를 좋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아니 장우석 전문가님이 방송에 나오셔갖고 종목들 얘기하시니 다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급등했어요. 안 계실 때 출장 갔을 때 그동안 그래서 언급했던 종목 있잖아요. 맞아요. 기억할 에주 그렇잖아요. 이디오, 신동방이라든지 버진 어메리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싹 다 제가 정리해갖고 한번 수익률을 보여드렸어요. 자랑질을 하셨네. 자랑질보다는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시간 점검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자랑질이 되신 거지. 그런 거지. 익숙해지시는 거지 이제. 자랑해서 워낙.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쭉 정리해서 보니까 다 올랐더라고요. 특히 이제 1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찬하셨잖아요. 어제도 5% 넘는 급등세를 미국장에서 매일 올라갑니다. 거의 매일 지금 올라갑니다. 그 화면에서 미국 주식 바로 차트 보여줄 수 있어요? 그 화면에서 어떤가요? 아무거나 그 차트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어요? 아까 그 주가 실적과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차 사이트만 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사이트 제 로그인 할 수 있는 화면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요? 거기다 밥 먹으면서 얘기해 봐야겠네요. 그러면 저 있잖아요. 이거요? 아까 그거를 제가 이제 실적과 그거 같이 보이는 주가의 상관관계 이거를 제가 세미나 때 한번 했어요. 반응이 좋아서 매번 세미나 때 했더니
저희 이쪽 해당 팀에서 네. 열심히 적더라고요. 적더니 네. 이거 올려도 되겠냐고 해서 네. 지금 키움 홈페이지에 네. 투자 콘텐츠 쪽에 올라가 있어요. 네. 그걸 보시면 네. 거기 10원만 7,000원 넣으시면 네. 주가와 전체 시점과의 상관관계가 딱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시게 되면 실제 꺾이고 있네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못 보여드립니다만 한번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나중에 한번 준비해서 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자면 그럼 제 화면 좀 보여드릴까요? 제 화면 좀 잠깐 보세요. 이게요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이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뭐가 어떻게 어디 잘 안 보이는데요. 잘 안 보여. 너무 크게 했나? 또 이게 뭐 잘 안 되는데 이게 좀 화면이 안 맞아갖고 지금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갖고요. 네. 됐네. 이게 아닙니까? 이게 로키드 마틴이거든요. 네. 오늘도 사상 최고가 같거든요. 이 판을 잘 아셔야 돼요.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보잉 있죠? 이거 다 사상 최고가 흐름이거든요. 오늘도 올랐잖아요. 오늘 5% 안 올랐죠. 0.34% 올라갔고 깔끔하게 사상 최고가인데요. 우리나라 LIG 넥슨? 넥슨. 네, 제가 거기 미쳐 있잖아요. 네네. 근데 불행하게도 LIG 넥슨은 안 좋다고 얘기하는 증권사 많아요. 네네. 고평가로 많죠. 네네. 근데 저는 소수 의견이에요. 전 소수 의견이고 김성훈 과장도 요즘 보면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래요.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특히 이게 싫으시면 이게 LIG 넥슨은 도대체 믿을 수 없다. 왜 다수의 증권사는 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내일 또 월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ETF가 있거든요. 네. 그게 한꺼번에 다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네. ITA인가 그럴 거예요. ITA 맞습니다. ITA 맞나요? 네. 네, IT 맞습니다. ITA 보여드릴까요? 사실 제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김윤 앵커가 진행하는 글로벌 뷰가 또 있어요, 월요일 날. 이거 ITA 2주 전에 네. 노스럽 그루먼하고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까지 한번 제가 한 보름 됐나? 한 20일 우리 같은 됐나? 편이네. 네, 한번 쭉 쭉 보세요. ITA 이거 사상 최고가거든요. 제가 미친 듯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겹게.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이게 추세고요. 중국에 있죠.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무슨 항공 이런 거. 네. 그거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 뉴스에 안 나오니까 관심이 없을 뿐이고요. 미국은 엄청 관심이 많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하여튼 이틀 동안 또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